이제 2차 방정식의 이제 뒷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 좀 닫아라 해주나? 자, 우리 이 문제 먼저 하고 이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채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교성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더라? 어허, 이걸 틀리면 어허, 태규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더라? 그래,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였죠, 그쵸? 교성아, 이거를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 제목 이 공식의 이름. 야, 너 금요일마다 빠질 거면은 수업을 제대로 들어. 아, 어쨌든 간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죠.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지난 시간에도 중요했지만 오늘 설명할 내용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 16번 문제는 그 90페이지에 16번 문제는 뭐 근과 계수와는 관련이 없지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1번과 2번이 약간 패턴이 다르죠. 1번의 경우에는요, 1번은 어떤 생각을 하면 쉽게 풀 수 있냐면 1번을 푸는데 힌트는 뭐냐면 x제곱이라는 녀석이 절대값 x의 제곱하고 똑같다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임의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더라도 이 2차 방정식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어차피 양수로 바뀌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자, 이 식을 1번 식을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절대값 x, 절대값 기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절대값 x를 라지 a로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이건 그냥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풀면 됩니다. 일단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성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절대값 x를 a로 치환을 한 거야. 근데 원래 여기 2x제곱에 있던 x에는 절대값이 없었잖아. 근데 제곱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꾸어도 이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값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니까 절대값 x를 a로 치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인수분해해가지고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a의 값이 서진아 2개 나왔다? 얼마나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그러니까 3 이렇게 2개 나오죠. 근데 a가 원래 뭐였냐면 절대값 x를 우리가 a로 치환한 거였잖아. 와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한 놈을 탈락시켜줘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이게 x의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수는 없어. 그래서 요거는 탈락시키고, 그러면 절대값 x가 3이라는 얘기니까 x의 값은 뭐라 그래야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16번의 1번처럼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문제 푸는 방식이고요. 자, 2번은 또 얘기가 달라요.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에다가 통째로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게 2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먼저 생각해볼까? 지우야, 만약에 a라는 녀석한테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 결과가 2라고 하면 우리는 이 A 값이 얼마 또는 얼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방금도 했잖아. 그치? 방금 한 것처럼 절대값 씌워서 2가 됐다라는 건 절대값 씌우기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 부분이 통째로 대문자 a랑 같은 부분인 거 알겠니? 요 부분을 그냥 통째로 a로 치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교성아 이 밑줄근 이 2차식의 값이 얼마가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될 수도 있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둘로 쪼개서 풀면 됩니다.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값이 2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그쵸? 요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각각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규야 이거 2 어떻게 할까? 넘기자. 그럼 여기 얼마 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요거는 0 될 거고 이렇게.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네. 뭐 쓸까? 짝수.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을 쓸게요. 먼저 한번 외워줘봐. x는 a분의 a분의 그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음.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오케이. 그럼 적용을 시키면 자 a분해는 생략 가능하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1이죠. 1 풀마 루트 요 안에서 1 플러스 5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넘겨보면은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 마이너스 1 되죠. 이렇게 되고 이거 이렇게 되죠. 그쵸? 요 놈도 어때? 요것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것도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 써야 됩니다. 교성 x는 1 풀마 루트 2.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는 건 1, 2번이 공통이지만 1번과 2번을 푸는 방식은 다르다. 절대값이 어떻게 씌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다르다. 수고했어 도연아.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지우도 도연이랑 친해? 아니 친하다고 인정하는 아, 인정하네. 그래. 자, 17번으로 갈게요. 17번. 17번과 18번은 처음 방법만 얘기하고요. 방법만 얘기하고 우리 숙제했던 거 채점할게요. 자, 17번부터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5일 때, 이거는 두 문제를 같이 봅시다. 17번은 두 근의 차가 5일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18번은 두 근의 비가 2대 3일 때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러한 두 근 사이의 어떤 관계가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아까도 복습했지만 보통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랑 뭘로 잡죠? 보통 그냥 2차 방정식 아까 근과 계수 관계처럼. 수고했었잖아. 제가 바이바이. 자, 보통 알파와 베타로 잡잖아요.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알파와 베타로 잡으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 두 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미지수를 두 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래서 두 근의 차가 오다 이럴 때는요, 두 근을 자 뭐하고 뭘로 잡으면 적당할까요? 한 개를 알파로 잡는다면 나머지 한 개를 베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알파 마이너스 5도 좋고요. 또 어이가 뭐야 자꾸. 알파 플러스 5로 잡아도 되죠. 어쨌든 알파하고 5만큼 차이 나는 숫자면 되는 거잖아. 알파보다 5 작아도 5 차이 나는 거고 알파보다 5 커도 5 차이 나는 거니까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게 뭐였지 서연아? 요거였고, 자 또 알파 베타는 뭐였지? 그렇지. 자 그럼 한번 잘 비교해봐. 여기서 알파 베타의 역할을 지금 이 문제에서는
효준아, 누구와 누구가 해주고 있다? 그렇지. 얘랑 얘가 두 근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알파랑 알파 플러스 5를 더한 게 여기서의 요거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되는 거지. 성규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뭐라고 써야 될까? 지금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7 맞아요. 그쵸? 7 교성이 오케이? 지은아 여기 7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지은아 두 번째 거 있잖아. 이거 두근의 곱이면 여기서는 뭐라고 써야 될까? 맞아요.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두근의 곱이면 뭐예요? 그렇죠. K-1 전체가 상수항 부분인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있으면 끝났지. 첫 번째 줄 계산하면 알파 나올 거고 그 두 번째 줄에 집어넣으면 K 나올 거고. 그쵸?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자 18번처럼 두근의 B가 주어져 있을 때 2대3이라는 B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는 두 근을 얼마하고 얼마로 잡으면 돼요? 뭐 방법이 하나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럴 때는 2대3이라는 비율을 살려가지고 2알파하고 3알파로 잡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2알파, 3알파. 그치? 몇 대 몇이라 그러면 거기다 특정한 숫자를 하나씩 붙여주면 실제 숫자가 되는 거니까 2알파와 3알파를 두 근으로 잡을 수 있겠고 그럼 역시 얘네 둘을 이용해서 2알파 더하기 3알파하고 2알파 곱하기 3알파가 얼마인지 요거를 써보면 알파도 나오고 m도 나올 겁니다. 그쵸?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자 일단 우리 채점 한번 하고 갈게요. 자 91페이지에 보면 요거는 이제 완전 고등과정이죠. 고등과정인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부정방정식. 뭐예요? 부방정식.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이 들어보긴 들어본 말인데 합쳐놓은 거거든. 부정이란 말 언제 들어봤니? 부정. 투부정사. 아 그 부정 말고. 안재민이 부정. 진짜 안재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부정, 불능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니? 네. 부정, 불능. 불륜. 불능 말고 불능. 아니 이런 거 전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요런 느낌. 연립방정식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풀어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 거야? 위에 2 위에다 2 곱하든지 밑에 걸 2로 나누든지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보는 순간 위에 줄과 아래 줄에 있는 식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렇게 위에 줄에 있는 식과 아래 줄에 있는 식이 완전히 똑같을 때 그때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지?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버리죠. 이 해가 무수히 많다를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부정이라고 해요. 여기서의 부정은 긍정 부정 이게 아니고 부정은 정할 수 없다. 왜 정할 수 없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그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고. 만약에 요거랑 거의 비슷한 방정식인데 요거처럼 끝에 숫자 하나만 이렇게 바꿔놨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위에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순간 좌변은 똑같아지는데 우변만 달라지죠. 그럼 이건 때려 죽여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는 없다고요.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해가 없다라고 했었고 해가 없다를 우리가 두 글자로 불능입니다. 불능. 이건 뭐 그냥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해를 찾는 게 불가능해. 이런 뜻으로. 자 아무튼 부정이라는 건 해가 무수히 많다의 의미인데 그럼 부정방정식이면 뭐겠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다. 이런 거예요. 자 19번을 한번 봐봐. 자 19번은 식에는 미지수가 몇 개 들어있니?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미지수 두 개죠.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걸 만족하는 x, y들을 우리는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인 거야. 대신 이 문제에 잘 보면 x, y에 대한 조건이 달려있죠. 조건.
자연수라는 조건이 달려있어. 그래서 해가 원래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자연수인 것만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몇 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자연수인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찾나? 일일이 막 다 대입해보고 찾아요? 그러면은 한두 개 정도 찾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찾은 건지 아니면 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자연수라든지 아니면 정수라든지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은 요런 모양으로 가주는 거예요. 요런 모양. 요렇게 인수분해된 것의 곱이 정수.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우리는 몇 개의 해가 있는지 빠짐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약간의 어떤 상상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기에 XY라는 항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두 개의 괄호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다가 X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Y 하나 넣어주면 이거 분배 법칙 되면서 XY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또 상상력을 발휘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3X가 나오게 하려면 자, 이게 지금 X잖아. 그지? 그럼 X를 처음에 여기다 이렇게 한번 곱했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X를 여기다 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자리에 뭐가 있으면 돼요?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요까지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가 만들어지게 하려면 요 자리에는 얼마가 필요한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또 Y랑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진 만들어졌잖아. 여기까진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상수항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되죠. 그죠? 자, 지금 이 식의 좌변과 이 식의 좌변에서는 상수항 얼마만큼 차이 나니? 성규야, 요걸 전개시키면 상수항 얼마 나오니? 9가 나오지. 근데 여기는 상수항이 아예 없지. 그지? 그러면 이 식이 이 식이랑 같은 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9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게 하려면 우변도 어떻게? 여기다가도 9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얼마 됐니 요거? 13이 됐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13이라고 딱 써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식하고 요 식은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다. 같은 식인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됐다. 그죠? 어떤 괄호 곱하기 어떤 괄호는 정수의 모양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저 모양을 활용해서 답이 몇 개 있나 생각해 보면 돼요. X가 정수니까, X가 자연수니까 요 놈도 어때요? 요 놈도 정수겠죠? 뭐 정수라고 썼지만 사실 뭐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질 순 없어. X가 가장 작아도 1이니까. 그치? 그래서 거의 자연수에 가까운 느낌이니까 우리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를 해가지고 13이 되는 경우를 찾으시면 됩니다. 듀라인? 둘이 짰어? 둘이 짰어? 짰대요. 쭝얼쭝얼 거리다가 설명 좀 하나 치면 자고 있고. 어이. 어이. 정신 차려. 어이. 정신 차려. 니. 다음에는 이제 찔러. 와야. 이제 펜시. 이제 와야. 조심해. 자, 곱해서 13 되는 경우 성규야 뭐 있어? 13. 1에 13. 1, 13이랑.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1은 만들 수 있지만 마이너스 13은 못 만들어. XY가 자연수니까. 아하. 그러면 그냥 1, 13 아니면 13, 1 이거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남이. 그렇죠? 그러면 1, 13이 되려면 X, Y가 각각 얼마가 돼야 될까 생각해봐봐.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X 몇이에요? 4, Y는 16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거꾸로 어떻게 되든가 X가 16, Y는 4 이렇게 되든가. 그치? 그래서 요렇게 두 쌍의 해를 찾을 수가 있다. 요런 게 이제 부정방정식 중에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 밑에 있는 20번도 앞에 살짝
변형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도 큰 틀은 비슷해요. 얘도 큰 틀은 얘를 잘 바꿔가지고 뭐 곱하기 뭐는 정수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92쪽으로 가서 자, 활용 문제들인데 요거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 23번 한번 해봅시다. 23번. 자, 온전히 자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23번.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그러니까 일단은 어, 14분 걸렸다. 한 바퀴 도는데 14분이니까 t제곱 플러스 t에 14를 대입하면은 그치. 210. 그럼 한 바퀴가 210m. 그렇지, 맞아요. 일단 한 바퀴가 몇 미터냐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한 바퀴가 과연 몇 미터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에다가 t자리에 그대로 14를 한번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죠? 14를 한번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4를 대입을 해봤더니 얼마 나왔다고? 210 나왔어. 그러면 한 바퀴가 210m짜리 원인 거예요. 그죠? 한 바퀴가 210m짜리 원이야. 그렇다면 두 바퀴를 돌았다라는 건 몇 미터를 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한 바퀴, 그러니까 둘레가 210m짜리 원이니까 두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얘가 420m만큼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420m를 이동하는데 몇 분이 걸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420m를 이동하는데 몇 분이 걸려? 이걸 구할 거야. 그러면 성규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420m를 움직이는데 몇 분이 걸리냐? 이걸 찾기 위해서. 420을 t제곱 플러스 t 나눠요? 이 t제곱 플러스 t가 뭘 나타내는 식이에요? 어? 아니, 출발한 다음에 t분 동안에 요거 미터만큼 움직인대잖아. 그럼 이 t제곱 플러스 t가 뭘 나타내는 식인 거예요? t분 동안 움직인 거리지. 뒤에 단위가 미터잖아, 미터. 그지?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2잖아. 무슨 뜻이에요, 그게? t에다가 1 집어넣어서 2가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분 동안 2m를 움직였다 이런 뜻인 거잖아. t에다 2 집어넣으면 6 나오잖아. 그럼 2분 동안은 몇 미터를 움직였다? 6m를 움직였다 그런 뜻인 거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점이 420m를 움직이는데 몇 분이 걸렸어? 이걸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냐고, 식을. 때려 맞춰가지고 2분 안 돼요. 아니, 식을 세우란 말이야. 그래요. 이게 거리라니까? 네. 근데 거리가 420이 됐으면 좋겠다니까? t제곱 여기 t는 420. 그래, 거리는 420이다. 이게 식이지, 이게. 이렇게. 맞니? 그리고 이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가지고 풀면은 t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죠, 그죠? 뭐랑 뭐 나눠지나요? 20하고 마이너스 21, 그치? 근데 당연히 상황상 음수는 안 될 테니까 t는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분, 그치?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이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죠? 답은 20이고요. 24번 맞춤 보내줄게, 태규야. 아이고야. 자, 24번도 한번 해봅시다. 24번. 이거 뭐 어디 학교 교과서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미리 좀 힌트를 주자면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로 풀어야 돼?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근해 공식이고 뭐 푸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닌데 되도록이면 2차 방정식 단원이니까 2차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죠.
자, 일단 여러분 2차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삼각형을 두 개를 그린 다음에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을 구할 거니까 요걸 x로 잡아요. 요거를. 그러면 이게 x일 때 요거 뭘까? 요거 지금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랑 큰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합쳤을 때 12cm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합치면 얼마일까? 성규야, 지금 중요한 거 풀이하잖아. 이거 빨강 더하기 초록이 얼마일까? Y를 가지고 4 4야. 그러니까 요걸 x로 잡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4 4 빼기 x가 되는 거야. 그치? 4 빼기 x.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4 빼기 x고 여기가 x면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얼마 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지? 4 마이너스 x 대 x. 이게 닮은 비죠. 그죠? 그럼 여러분 예전에 닮은 단원 배울 때 닮은 비를 어떻게 하면 넓이 비가 됐더라?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 비가 됐죠. 그죠? 그래서 자, 닮은 비가 저거일 때 넓이 비는요. 요걸 그대로 제곱해서 4 마이너스 x의 제곱 대 x제곱, 이게 넓이 비인데 이게 태규야 몇 대 몇이래? 1대 2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해주면 거기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전개시키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 이렇게 되죠.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 써야 되겠네. 그치?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 자, 성규가 한번 써보자. 근해 공식의 짝수 공식. x는 8 풀마 루트 64 빼기 32. 그러면 루트 32네. 몇 루트 몇? 4루트 2. 그럼 8 풀마 4루트 2 요건데 여기까지 다 잘해놓고서 아 그러면 답은 플러스겠지 이래갖고 틀리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무조건 플러스 고르는 게 아니지. 상황에 맞는 걸 골라야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양수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양수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맞는 값은 얘가 x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 이거 4보다 더 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연결된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8 마이너스 4루트 2, 이게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고요. 이제 2차 방정식을 굳이 안 세우고 답만 찾는다 그러면 옛날에도 했지만 넓이 비가 1대 2라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넓이 비가 1대 2면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닮은 비가 1대 루트 2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미 우리가 요 지금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을 A라고 하고 큰 삼각형의 한 변을 B라고 하면 A랑 B를 더한 게 4라는 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4라는 길이를 1대 2로 쪼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우리? 비례배분이라고 하지. 4라는 길이를 1대 루트 2로 비례배분을 시켜버렸을 때 그때 루트 2에 해당되는 숫자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푼다면 4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도 똑같이 답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치? 이거 유리화 한번 시켜주면 얘랑 똑같아지거든요. 이런 풀이도 가능한데 2차 방정식을 통해서 풀면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최상위에서는 90부터 92 그리고 프린트가 하나 나갈 겁니다. 오늘 숙제로 프린트가 하나 나갈 건데 프린트는 요거예요. 2차 방정식 단원 전체 범위에 해당되는 숙제고요. 그러니까 빨간 책이랑 프린트가 숙제다.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
좀 남았어요. 남는 시간에 여러분 아까 전에 채점한 거 있죠? 아까 전에 채점한 프린트. 아까 전에 채점한 프린트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 고쳐가지고 그 프린트는 나한테 제출하세요. 아까 전에